오늘은 5월 28일 5월 28일이고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46분입니다. 3시 46분이고 장은 끝났습니다. 장은 끝났고 사실 제가 5월 26일에 이틀 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동안 참 많은 주식들을 그동안에 제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다 팔은 날이 5월 16일 이후에 한 일주일 반 정도 5월 16일 이후에 일주일 반 정도 주식이 없었어요. 계속 일주일 아니죠. 꼬박 일주일이 없었습니다. 주식이 일주일 동안 없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면 계속 이제 새로운 종목 찾고 또 신규 종목 발굴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신규 종목 발굴로 해갖고 다음에 투자할 종목을 한 10종목 이상 골라놨었어요. 10종목 이상 골라놨었는데 이게 주식을 한 일주일 동안 없이 계속 종목만 선택하다 보니까 약간 뭐 흐름이라든가 이게 깨졌는지 막상 주식을 살 때는 그걸 산 게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맥캐리 인프라라는 주식이 있는데 현재 주가는 11,740원입니다. 제가 11,740원인데 이걸 11,660원 정도에 샀습니다. 11,660원. 맥캐리 인프라를 왜 샀냐면 맥캐리 인프라가 1년에 2번 배당을 합니다. 6월 30일 기준일로 해갖고 배당을 한번 하고 12월 30일 기준으로 배당을 합니다. 두 번을 나눠서 배당을 하는데 그래서 6월 31일 배당인데 최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최근 주가 그래프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주가 그래프인데 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행보를 하더라고요. 주가가 행보를 하고 그 이후에 내 생각에는 이 주가가 좀 오를 것 같더라고요. 맥캐리 인프라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6월 30일이 배당 날짜니까 최소한 6월 10일이나 6월 15일까지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안전빵을 들어간 거예요. 왜 안전빵을 들어갔냐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번에 사실은 투자가 마무리되면 미국 증시로 좀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그 다음 더 문제가 뭐냐면 달러 시장 지표가 보면 원화가 강세해서 원화가 하락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해서. 그래서 최근에 미국 달러가 140 미국이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1달러당 1460원에서 지금 1376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게 뭐 이제 미국 경제장관하고 우리나라 고위 장관이 딜을 봐갖고 뭐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안 맺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게 비밀로 돼갖고 뭐 비밀로 하니 마니 뭐 미국에서는 알려졌니 안 졌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보면 안 하면은 박정훈의 지식 한방이라는 그분이 이제 그분 쪽으로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화가 1달러당 137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로 해서 이게 떨어졌는데 미국 투자를 지금 상황에서 잘못해버리면 원화가 만약에 옛날로 되돌아간다면 1300원 뭐 일본 옛날에 프라자 합의 같은 걸 맺었을 때 일본이 한참 잘 나가다가
프라자비 딱 먹고 난 다음에 그 일본 엔화가 반값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었으면 1달러당 1,000엔이었으면 1달러당 500엔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된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분간 미국 주식을 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면 원화가 지금 환율이 지금 1376은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1376원이면 좋겠죠. 옛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1200원 후반대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고 1300원 넘어가면 우리 기업들은 호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1300원이 넘어가면 우리 기업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뭐 현대자동차, 수출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높아지면 달러가 높아지면 뭐 놀러 나갈 때도 불편하고 외국에서 물건 살 때도 불편하고 아니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뭐 약간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죠? 어떤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 물건을 중국 물건이라든지 뭐 어디 뭐 미국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달러가 그렇게 그 올라가 버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또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우리나라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막 1,500원 넘어가면 수출업자는 대박 나는 거죠. 그죠? 이제 서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수입업자도 있고 수출업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 달러 강세로 그래 원화 약세가 돼갖고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원래 한 1,300원대 후반,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에서 계속 올라가서 그게 뭐 1,46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름값도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 기름을 다 달러로 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사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지는데 제가 볼 때 1,200원 후반에서 1,300원 초반 1,200원 후반에서 1,300원 초반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수준에서는 1,200원 후반에서 1,300원 초반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만약에 뭐 적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밑으로 떨어지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 경우에는 처음에 1년은 처음 연초에 달러 값이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는 우리가 수익이 나게 하겠다 하는 뭐 이런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목표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목표치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1,300원 초반입니다. 1,300원 초반. 근데 1,300원 초반으로 이제 약간 지금 현재 1,400 뭐 1,300원 후반인데 1,376원인데 올 초에 1,460원까지 나갔을 때는 기업들이 대호황이 왔었겠죠, 그죠? 이게 무슨 왜냐면 똑같이 100달러를 받아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100달러가 14만 6천 원이 되고 뭐 1,400원 넘어갔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3만 7천 원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돈을 받아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수입해갖고 쓰는 물건을 사용한다 이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자원이 안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재료는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기름부터 시작해갖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외국에서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수입해갖고 쓰지 않습니까? 수입해가 쓰는데 그 수입해갖고 물론 만들어갖고 수출을 하면 괜찮지만 우리 내수에서 쓴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쓸 때는 좀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1,300원 초반 같습니다. 1,300원 초반이나 1,200원 후반. 그 정도면
우리나라가 계속 그 정도일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근데 1300은 후반 되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말이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보고 하여튼 1400은 넘어가면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달러가 그러다 보니 얘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376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요 달러가 1300원 초반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에 다시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최대한 원래 지금 보통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주식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익 났다고. 그래서 원래 제가 보자. 원래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원래 적정하게 수익이 나왔고 원래 적정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수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익이 나서 돈을 일단 찾아서 생활비로 기억해 놓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집사람한테 또 집사람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돈도 주고 그 다음 생활비 또 내놓고 또 여행비 원래 유럽의 한 스페인 같은 곳에 한 20일 정도 여행을 갈까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탈리아를 한 일주일 10일 정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스페인을 한 20일 스페인하고 뭐 포르투갈을 한 20일 놀러 가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 경비로 집사람한테 미리 1000만 원 또 줘놨습니다. 여행 경비를 또 미리 킵해 놓은 거죠. 미리 킵해 놓고 하여튼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 중에 재투자를 한 겁니다. 그 재투자를 어디에 했냐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약간 주식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통 미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 올라가고 지금 관세 때문에 관세 전쟁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보면 해외 증시의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미국 주식이 뭐 계속 고점으로 올라가니까 고점에서 2005년 고점에서 지금 약간 기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고점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기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자체도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달러가 약달러가 되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 강세가 되니까 원화 강세가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나라로 자꾸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약세가 될 때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갖고 달러로 바꿔갖고 많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원화 강세로 점점 우리나라의 그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갖고 이제 올라갔을 때 팔고 나가면 가들은 뭐 따따블로 벌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가서 환율도 보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6월 3일입니까? 대통령 선거 6월 3일입니까? 6월입니까? 하여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경제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주식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갖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계속 뉴스도 보고 경제 뉴스도 보고 뭐 또 보고 또 내가 또 찾아보고 또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또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시장 상황도 보고 뭐 또 그 회사 상황도 보고 내가 이제 그 거래하려고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 찾아서 그 역할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많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바쁩니다.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하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맨날 뭐 집에서 그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 맨날 집에서 뭐 하고 노노 뭐 하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놀지만은 않습니다. 놀지만 않고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할 때 내 수익이 나는 거에 따라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정해야 되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하나 사갖고 수십 년 동안 계속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은 펀드 매니저고 저는 개인적인 수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 싶을 때 저는 팝니다. 팔고 판 회사는 제일 좀 잘 안 보는데 이번에 구입한 회사가 맥케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맥케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투자 실패를 했습니다. 맥케리 인프라는 그 전에 맥케리 인프라 제가 여기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쭉 올라갈 때 이때 2020년도니까 이쯤에 한번 사갖고 고점에서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한번 떨어지고 다시 고점에 왔을 때 또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다가 맥케리 인프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배당을 계속 받으면서 배당 받으면서 계속 버텨갖고 또 뭐 조금 사고 팔고 했을 때 이쯤에 올라갔을 때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전이다 싶을 때 이 정도는 왜냐면 배당금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 주가가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배당을 한 2년 받았고 약간 또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줘갖고 본전이다 싶을 때 한번 팔고 뭐 또 사고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맥케리 인프라는 원래 사고 팔고 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배당을 위해서 들어가는 주식이에요.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 돈을 모아갖고 어디 뭐 기간 산업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 같은 경우에 인천대교 같은데 그 권리를 사갖고 거기에서 인천대교 같은 거 지으려면 인프라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자본금을 대주고 거기에 나오는 통행료를 계속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맥케리 인프라가 그런 거 이제 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또 항구를 짓는데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그 배가 되고 이제 입출항하면 그게 돈을 받고 뭐 이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따로 회사가 망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배당금이 일정 금액 배당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놓으면 회사는 안 망하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해산할 때는 원 금액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안 망하고 이자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이자는 시중은행 이자보다는 높습니다. 시중은행 이자가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한 3% 정도 될 거야. 조금 높은 거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4%고 그러면 맥케리 인프라는 얼마쯤 주느냐 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가 없어졌네. 계산기가 없어. 오. 계산기가 없는데 12,000 지금 11,740원이니까 800원 같으면 6.5% 정도 됩니다. 이자가 대충 계산했을 때 6.5% 정도 될 겁니다. 6.5%그 정도 이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 원래 제가 계산기를 항상 넣어놓는데 계산기가 지금 안 보이네. 소리가 안 나? 계산기 아니면 쓰는 사람도 많아. 희한하네. 계산기가 안 보여. 참. 계산기를 제가 휴대폰 계산기 아니면 그 일반 그 두드리는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휴대폰 계산기는 지금 촬영 중이니까 쓸 수가 없고 일반 계산기가 없네요. 컴퓨터가 있구만. 컴퓨터에 계산기가 있나? 지금 가격이 11,740원. 알죠? 8 그냥 다시 그리고 800원 나누기 11,740원은 6.8% 정도 나오네요. 6.8%. 그러니까 이자가 1년에 6.8% 나오니까 상당히 높죠. 그런데 1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5월 달에 샀으니까 5월 달에 샀는데 6.8% 하면 반 하면 얼마입니까? 3.4%죠. 5월 달에 샀는데 한 달만 있으면 3.4%를 받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한 달만 있으면. 그러면 제가 금액이 3.4%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000만 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 3.4%를 받지만 아마 6월 30일 배당락이 되면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금액이 또 팍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제 올라갔다 요 리더프트 메케니프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마 그 배당락과 관계된 날짜가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주변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주식들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도 있습니다. 많은 그 배당이 10% 가까이 되는 주식도 있는데 그게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장사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그 기업주가 어느 해에는 자기가 돈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돈이 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막 대출 냈는 거 이자 갚으려고 배당을 많이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해에 갑자기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갖고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그 해에는 배당을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실제로 배당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매번 거의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이어져주는 회사가 바로 메케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메케리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 사실은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계속 사고 싶었던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몇 개 있는데 다른 거 샀으면 다 대박 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거 샀으면 다 대박 났는데 제가 샀는 메케리 인프라하고 제가 샀는 것만 안 올란 편입니다. 오르지 못한 편인데 그래도
뭐 소위 수익이 조금 뭐 낮다고 보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뭐 0.몇 프로 뭐 이거는 뭐 당장 내일 주가가 폭락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났기 때문에 뭐 의미 없는 손실이 일단 났고, 의미 없는 손실이 난다는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수익이 났기는 났지만, 다른 거 제가 투자하고 싶었던, 원래 투자하려고 계속 일주일 동안 검색했던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고 예전에부터 알고 있던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 투자를 한 이유는 6월 30일에 배당을 준다. 근데 이거 6월 30일에 배당 준다 이게 말도 안 맞아요. 사실은 현대차 계속 제가 보고 있는 건 현대차는 5월 30일 배당 나기거든요. 5월 30일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을 줘요. 그래서 현대차를 사려고 했는데 참 사람 마음이 이게 참 제가 이제 계속 사고 싶었는데 안 산 거예요. 그것도 최저가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혹시나 더 떨어질까 싶어갖고, 왜냐면 미국 그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다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복이 그에 따라서 기복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제 확신할 수가, 요즘 시장 상황을 자기가 요즘 어떻게 된다 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막 경제가 어렵다, 뭐 전문가들 보면 뭐 어렵다 하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 상황을 누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투자에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다.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메케리 인프라에 넣었습니다. 메케리 인프라에 넣고, 안 되면 배당이라도 받아먹자. 그 전에 13,000 제가 700원 가까이에서 사서 산 적도 있기 때문에 11,660원은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 다음 메케리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보유 계좌수가 얼마나 되냐면 보유 계좌하고 있는 그 키움에서 한 32,00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 평균 단가가 11,718원입니다. 11,718원. 그래서 지금 현재 11,718원인데 그건 넘어섰죠.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11,740원이니까 그 금액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케리 인프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손해난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면 메케리 인프라를 들고 있는 모두가 해피한 상황입니다. 해피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메케리 인프라를 계속 팔아갖고 가격을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이 밑에서 사놨던 회사들은 요만치 올라왔을 때 팝니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파는데, 또 지금 가격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 지금 이 가격이지만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싶은 사람은 이 가격에서 또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규로. 또 그런 회사가 또 있습니다. 메케리 인프라에도 신한투자, JP모간은 지금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인지 지금 들어왔고, NH 투자하고 삼성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은 밑에서 사서 올라왔기 때문에 팔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본전하니까 빠져나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키움증권은 그래서 파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마음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가 이제 그 가격이 오면, 자기가 샀는 가격이 오면 팔아버립니다.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올라가고 수익을 봐야 되는데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서 팔아야 되는데, 저도 하여튼 그렇게 거래한 적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거래해 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적정량 수익이 날 때를
이제 뭐 이게 팔고 또 더 좋아 보이는 주식으로 넘어갔겠죠. 넘어가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 주식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맥케린프라에. 맥케린프라를 보면 지금 오늘 주봉은 일봉은 이미 아마 일봉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구름 밑에서 구름 위로 올라왔죠. 올라와갖고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올라가면 한번 끊는다 그랬잖아요. 한번 살짝 꺾은 거예요. 이거 보이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맥케리 인프라 맥케리 인프라 이게 이제 일별 그래프입니다. 요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일목균형표에 위로 쭉 구름을 뚫고 올라왔죠, 그죠? 한번 뚫고 올라온 주식들은 웬만하면 잘 안 내려갑니다. 자, 전체로 보면 여기서 한번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뚫고 올라와갖고 올라왔다가 한번 꺾었죠. 꺾고 다시 구름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꺾고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죠. 떨어져갖고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주가가 오를 때는 3단으로 보통 3단으로 3단 상승을 합니다. 5단계 상승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1단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2단계 3단계 올라갔다가 4단계 내려갔다가 5단계 올라가고 최고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최고점을. 그렇게 주가는 3단 상승이라서 한 번, 두 번, 또 한 번 올라가면 세 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그래프가 세 번째 상승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상승이 원래 주가에서 항상 세 번째 상승이 가장 크다. 첫 번째 상승이 좀 작고 마지막 다섯 번째 상승이 작고 세 번째 상승이 좀 크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3단 상승. 모든 제가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 싶어서 여기 행보할 때 요 끝에 부분에서 샀습니다. 요 날에 샀죠. 요 날에, 그죠? 요 날에 샀습니다. 요 날에. 이 날짜는 여기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사갖고, 수익이 현재, 수익은 뭐 낮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이건 뭐 수익이 200만 원 정도 났는데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정도의 수익입니다. 투자 금액 대비 왜냐하면 하루에도 뭐 2% 3%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통인데 0.7% 정도 움직였으니까 수익은 거의 뭐 낮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맥케리 인프라를 샀고 맥케리 인프라를 산 이유는 주가가 혹시 떨어지면 6월 30일 3.4%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월 30일 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을 넣어놓으면 한 달 뒤에 이자 3.4%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총 7개월 만에 내가 만약에 진짜 주가가 떨어져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7개월 동안 이자를 7개월 동안 이자만 2천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맥케리 인프라를 지금 현재 들고 있으면 물론 그만큼 안 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 이자가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또 의료보험 내야 되고 의료보험에 이제 직장 의무 뭐 이런데 또 안 되고 뭐 또 종합소득세 가세 뭐 하여튼 골치 아픈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천만 원 나오면. 그래서 배당은 될 수 있으면 2천만 원이 안 넘어가게끔 제가 늘 조정합니다. 배당하고 그다음에 은행이자하고 이런 게 2천만 원 안 넘어가게끔 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지금 6월 30일 전에 수익이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나면 1,000만 원은 얼마 되면 1,000만 원 됩니까? 740원이니까 7,000원 잡고 하여튼 뭐 지금 현재보다 한 3% 4% 정도 선 상승하면 4%나 5% 선 짧게 봅니다. 한 5% 선 정도 보면 수익 보면 6월 30일 전에 5% 정도 올라가면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짧게 봅니다. 짧게. 이렇게 단타해갖고 단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짧게 한 5% 같으면 5%면 1,500만 원입니다. 수익이 1,500만 원 정도 수익 나면 짧게 보고 그때쯤 되면 팔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렇게 세 대를 연결해 놓고 쓰니까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모니터 꼭 43인치로 사십시오. 32인치 화면에서 쓸 때보다 43인치 쓰니까 특히 글씨가 잘 보여서요. 글씨가 잘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 43인치 쓰니까 정말 옛날에 작은 화면, 이런 화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옛날 노트북에서는 어차피 노트북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모니터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게 지금 큰 32인치 뭐 이 모니터 말고 또 모니터가 24인치인가 또 모니터 저번에 가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모니터를 갖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니터 그 영상 중에 4K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려고 하면 43인치 모니터 정도는 돼야 4K 화면에서 글씨를 제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글씨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누가 뭐래도 4K 화면 정도 돼야 글씨가 보이는구나. 이제 뭐 화면상에서는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면 4K 화면 정도 되니까 잘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주식 투자하는 거는 맥캐리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 맥캐리 인프라 말고 다른 주식은 현재 뭐 한 종목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씩 한 주 그거는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한 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면 그때 이제 수익 보고 왜냐면 한번 중간에 올라갈 때 잠깐 올라갈 때 몇 주 샀다가 한 주씩 사갖고 그 관련 회사 리드코프와 관련된 회사들 M20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한 주씩 사갖고 이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련 회사들 그 주식 2주 아직도 그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맥캐리 인프라에 현재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3억 3천을 찾았었는데 3억 거의 3억 2,800을 찾았었네요. 3억 2,800을 3억 2,800, 3억 2천 거의 3억 3천 가까이 되네요. 3억 3천을 찾았었는데 다시 이제 그 주식 계좌에 연 거는 3억입니다. 3억. 나머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활비도 쓰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해야 되겠다 했고 나머지 돈은 3천만 원 정도는 안 넣고 3억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그 금액 전부를 원래는 사실은 원 계획은 이 종목이 한 이 정도 위에 요 한 칸 비어져 있는 데까지 FS 애드까지 총 10종목 가까이를 제가 골랐습니다. 골라놓고 이 종목을 분산 투자해야 되겠다. 10%씩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10% 하면 종목당 3천만 원이죠. 그 정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살 때 되니까 마음이 제일 좋은 종목에 몰빵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제일 좋은 종목. 그런데 사실은 선정이 잘못 사놓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현대차가 더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고 한데 왜 내가 그 종목에 몰빵을 했지 하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일단 3년 이상 마음을 굳게 잡고 6월 30일 배당을 주니까 그 전까지 들고 갈 예정입니다. 다른데 막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데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2% 이상 올랐고 삼성전자는 3% 이상 올랐습니다. 제 종목은 0.7%, 1%도 못 올랐습니다. 다른 거 샀으면 오늘 같은 날 뿌듯하게 그냥 오늘 팔고 돌아왔어도 됐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오늘 엄청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샀으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했을 건데 왜 나는 맥케린 프로를 샀을까 하고 하지만 6월 30일 제 생각에 6월달 되면 이 지금 주가의 이 상승 흐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최소한 12,000원은 쉽게 통과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 투자할 때 12,000원은 쉽게 통과하는 흐름처럼 보여서 샀는데 두고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